예,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브랜드의 판타지가 필요한 이유는 브랜드를 좀 가치 있게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가치적으로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 부분이 이제 브랜드 판타지를 만드는 어떤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브랜드의 어떤 판타지, 환상이 브랜드에 대한 기대하는 어떤 그 판타지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남는 거는 어떤 조건밖에 안 남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조건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이런 부분 같아요. 인제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만 접근하면 뭐 가격 할인이 일부 좋을 수도 있겠죠. 판촉을 하고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가격 할인의 끝이 뭘까 하는 부분들이 본다면은 또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멈춰지게 된다면 과연 이 브랜드가 그냥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1+1 이상의 뭐 1+2 까지도 나가는 그런 프로모션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인제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 과당 경쟁을 통해서 뭐 사실은 저는 브랜드 샵이 그 어떤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인제 생존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어떤 제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의 브랜드처럼 뭐 50 년, 100년 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같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브랜드 샵들이 한 근 2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소멸되고 유통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이런 어떤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서 제가 이제 컬처에 관련한 부분처럼 소비자들, 우리 고객의 팬덤들과 이 브랜드를 어떻게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뭐 고객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미치는 영향들, 사랑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브랜드를 본다면 이렇게 기업 브랜드들,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삼성 하면은 뭐 최고의 어떤 기술, 이제는 이제 글로벌 어떤 삼성이라고 인제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하면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어떤 순위 경쟁에서 좀 밀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 장업계를 이끌어오는 리딩 기업으로서의 어떤 전달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아모레 퍼시픽의 뭐 서 회장님이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인제 우리는 뭐 로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시아 넘버 원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주창을 했던 부분들은 좀 좋게 많이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게 뭐 그거를 성취하는 부분은 별도의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어떤 지향점을 갖는 부분들이 인제 이 어떤 이 기업 브랜드들이 어떤 메신저 브랜드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또 그 메신저 브랜드들의 가치를 실현시켜 주는 하단부에서 이런 각 상품에 대한 이거를 인제 드라이빙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메시지를 충족시켜 주는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브랜드들이 역할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브랜드의 어떤 밸류는 앞서서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브랜드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을 같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성적인 부분을 본다면 퀄리티에 대한 이성적인 부분은 좀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이미지라든지 어떤 뭐 전체적인 톤 앤 매너에서 오는 그 디자인적인 어떤 이모셔널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이렇게 아까 뭐 드라이빙 하듯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브랜드의 어떤 그 동인 역할들, 팩터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타지를 이루는 이런 브랜드의 팩터가 뭘 것인가를 한번 분석해 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판타지를 만드는데 5 가지 이 숍이라고 해서 각각 이니셜로 된 5 가지의 팩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S는 뭐냐면 스토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드리겠지만은 이 탐스 슈즈 같은 어 이 탐스 슈즈는 원 포 원이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탐스 슈즈는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은 여러분이 탐스 슈즈를 하나 사면은 회사에서는 그 이 한 켤레를 무상으로 이 신발을 필요로 하는 뭐 아프리카의 아동들이나 뭐 거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 회사가 한 개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CEO가 처음부터 이런 어떤 사회 봉사적인 거, 어떤 음지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창업을 할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발 사업부터 했지만은 조금 이따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안경 사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도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벌어서 이 벌었던 부분을 가지고 뭔가 사회에서 소외된 어떤 계층들을 위해서 봉헌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 탐스 시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탐스를 좋아하는 어떤 고객들은 이런 사업에 동참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제 탐스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I started Tom's, I guess, 9 years ago now. It's hard to believe, when I was living on the sailboat. But the simple idea that, I saw many children around the world who didn't have shoes, and they weren't allowed to go to school because of that. And I wanted to help them get the shoes that they needed for school. So we created this one-for-one model where every time we sell a pair of shoes, we would give a pair to a child in need. And since we started that 9 years ago, we've helped about 38 million children. It's been much more successful and effective than I ever imagined. And since then, we've been able to, because of all of our travels, and many of them Heather and I have been on together, seen so many other ways that Tom's could help through our business model, through One for One. So a couple years ago, we started designing beautiful sunglasses, and every time we sell those, we help pay for cataract surgery for someone who's blind, or give children the prescription glasses they need to go to school. And so that's been really gratifying to get to see how we've moved from shoes to helping people with their eyesight. And then most recently we launched a coffee company. We realized we could, by getting in the coffee business, really trade directly with the farmers and help improve their lives by allowing them to trade directly with us and not have to go through the big export middleman company. So it's been great. We've opened up cafes in Chicago, New York, LA, Austin, Portland. We just opened up London 3 weeks ago, and we have a store in Amsterdam, and our coffee sold in all the Whole Foods. And then we also launched a line of like tote bags and backpacks to support maternal health issues. So it's been really fun to kind of use the one-for-one model to go beyond shoes and help in these other ways. 흔히들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그 사회적 봉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벌고 나서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탐스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이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동참을 하면서 매출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흔히들은 이제 돈 벌고 나서 이제 돈 쓸 때 이런 걸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 개념 자체가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탐스의 스토리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고, 참 저런 부분을 같이 하고 싶다, 동참을 하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일으키는 그런 브랜드 같습니다. 또 샤넬도 이런 어떤 그 뭐 심볼에서 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뭔가 명품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샤넬 넘버 5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어 아시다시피 샤넬 넘버 5는 일반적인 향수보다는 좀 되게 독특한, 출시될 때 독특한 향 계열을 갖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천연향, 뭐 꽃향 이런 것들이었다면은, 이제 알데하이드라는 이제 석유 쪽에서 나온 아주 좀 독특한 부분이 이제 샤넬 넘버 5에 대한 향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어떤 조향사나 이런 것들의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부분이었고, 시장에서 이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샤넬 넘버 5를 개발해서 이제 매장에 갔을 때 뭐 매장의 그 주인이 이제 거부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뭐 샤넬 넘버 5 병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장 내에 샤넬 넘버 5의 어떤 향이 퍼졌는데 그때 마침 어떤 백작 부인이 들어왔다가 그 향을 선택을 함으로써 인제 오히려 인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그런 스토리도 있고요. 이후에 인제 잘 아시는 미국의 마릴린 먼로라는 여배우가 이제 자살을 통해서 인제 최후를 맞았는데 그 자살하는 날 그 취재했던 기자가 호텔에서의 어떤 광경을 기사화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샤넬 넘버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의 죽은 어떤 그 호텔에 방문을 열었을 때 샤넬 넘버 5의 그 은은한 향이 이렇게 쭉 퍼졌다. 그러니까 글로만 표현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샤넬 넘버 5의 어떤 그런 명성들, 이미지들을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인제 또다시 샤넬 넘버 5를 세계적인 향수 브랜드로 인제 부각시켜 준 부분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히스토리 오브 더 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방 브랜드이면서도 인제 시진핑 부인이 인제 이 후를 좋아했다는 그런 부분이 또 인제 또 다른 스토리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어찌 보면은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적인 거, 필링, 그러니까 '나하고 맞아.' 하는 어떤 필을 전달해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어떤 전략적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 인제 이 브랜드 스토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쓰는지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한번 더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판타지를 만들어 주는 거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 판타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호스트,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건 이제 매장에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장에서 이제 판매원이 고객한테 단순하게 제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내가 잘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낀다는 것이죠. 인턴이라는 이 영화에서도 본다면은 이 젊은 CEO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뭔가 또 차분하게 이렇게 받쳐준다든지 보완적으로. 또 이분은 이제 삼미그룹의 이제 부회장으로 있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제 호텔에 이렇게 서브하는 어 웨이터 역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내가 대접받고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내가 말을 한마디를 듣더라도 좀 대접받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에 대한 판타지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스티브 잡스는 항상 신제품을 출시할 때 이렇게 데모 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 쇼케이스를 하는데 이제 항상 이 복장이었던 거죠. 이렇게 청바지에 이렇게 까만 어 검은색 그 터틀넥을 이렇게 입고서 나와서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신제품들,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람, 그러니까 '아이폰이 주인공이 돼야 돼.' 이런 개념 때문에 스스로를 항상 이렇게 그 거기에 맞췄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스토리를 보면 또 재밌는 게 이 터틀넥이 어 이세미 야끼라는 그 브랜드의 그 터틀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스티브 잡스가 인제 요 한 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50벌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패턴이래요. 근데 더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 이세미 야끼에서 이 터틀넥을 더 이상 공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옷은 잡스의 옷이야." 하면서 아예 단종을 시켜 버릴 정도였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이런 유명인이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좀 더 부각시켜서 판매를 더 하고자 했을 텐데 이세미 약계에는 어떤 그런 존중에 대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뭐 이 검은색 터틀넥을 더 팔지는 못했진 몰라도 다른 이세미 약계의 다른 제품들을 더 판매를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길게 보아서 인제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브를 하는 것이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호스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이제 뭐 오리지널리티 하면 우리가 인제 원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식당 같은 것도 요즘 뭐 원조가 다 원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원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아니면은
나만의 우리 브랜드만의 어떤 원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에 좀 노력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 바디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 가장 그 뭐 브랜드 가치를 높인 그런 화장품 브랜드이기도 하고 최초로 인제 지구 환경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어 제시하기도 했었고 아이오페는 에어 쿠션 팩트를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하면서 인제 독점적인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요건 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을 가짐으로 해서 크게 어떤 '이 시장을 키워 간다.' 또 크게 봐서는 이제 K-뷰티의 어떤 위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한테 좀 같이 이런 뭐 독점적인 특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쉐어링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팩조차도 인제 뭐 2,000 원짜리 제품이지만은 이 안에서도 본다면 다른 것들과 독특하게 인제 메디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모양으로 인제 디자인함으로써 인제 오리지널리티를 또 하나 가져간 거죠. 같은 제품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어떤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원조야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파타고니아도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한 것들, 환경 오염에 대한 것들로부터 이제 그런 어떤 운동을 또 그 철학 하에서 사실은 상품들이 또 기술 연구 기술들이 개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리티는 어찌 보면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다음에 우리가 원조라는 개념, 또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최고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어떤 경험을 시켜주고 소위 말해서 인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내가 가는 데가 곧 길이 만들어지는 부분. 이것이 인제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브랜드 판타지를 만들려면은 '여러분의 오리지널리티를 하나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숍의 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는 우리가 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매장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일전에 제가 그 이 젠틀몬스터에 대한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젠틀몬스터는 그 글라스웨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글라스웨어라는 것이 그냥 안경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의 패션 아이템 아니면 이걸 좀 디자인적으로 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안경에 대한 부분에 막 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매장 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좀 화제화시킨 것들. 그래서 인제 소비자로 하여금 그런 어떤 '아 저기는 되게 좀 혁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회상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스타벅스 같은 매장도 본다면 각 그 위치된 데에 따라서 거기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좀 어느 정도 변형을 가지만 그래도 가장 핫 플레이스에 로케이션을 한다는 것들이 인제 이 스타벅스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보면은 스타벅스가 들어간 건물 자체가 뭐 건물 가격 자체도 오른다. 그러고 거기가 이 소위 말해서 랜드마크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이 인제 이 어떤 단순하게 장소가 아니라 뭔가를 회상시켜 주는 고객한테 회상시켜 주는 그래서 우리가 매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저기서 구매하는 매장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 브랜드들의 매장들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뭐 플래그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판매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거기서 뭔가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바뀌겠죠. 화장품에서도 이제 맞춤 화장품 같은 경우가 인제 뭐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생기면서 맞춤 화장품이 아직까지 세팅이 덜 되긴 했지만은 이런 매장들에 대한 것들이 좀 앞으로는 더 부각되기도 할 겁니다. 뭐 아모레 성수 매장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 유통 장소, 매장의 장소에 따라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브랜드 판타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뭐 브랜드 샵들도 이렇게 좀 초기에 어떤 제품 진열 중심, 그러니까 구매를 위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막 거의 창고 같았었죠. 뭐 브랜드 샵이 아닌 그전에 보면 인제 뭐 화장품 전문점이라는 매장 자체를 보면은 그냥 뭐 제품을 가득 쌓아 놓고 그러다 보니깐 뭐 소비자들이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던 거죠. 인제 이런 것들이 점차
브랜드의 이미지라든지 또 고객의 어떤 머무는 공간,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브랜드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디자인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죠. 앞으로는 더 이런 부분들이 공간으로서 좀 활용이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매장과 더불어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런 매장을 갖고 있거나 매장에서의 마케팅을 할 때 본다면은 여기 보면 엑시스 6라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그냥 들어왔다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별로 본다면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마케팅을 좀 달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매장에 들어오게끔 하는 요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장에 오게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뭐 이렇게 팜플렛을 뿌리거나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의 어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어떤 흥미로운 얘기를 해 줌으로써 매장을 방문하게끔, 매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높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케팅하는 것이 뭐냐면 매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느끼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매장에 왔다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부분을 또 이제 세분화 본다면 단순하게 제품을 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한 5단계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공간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다양한 뭐 우리가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썸지니어를 통해서 뭔가 신제품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재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해 주는 마케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판매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호스트 얘기하면서 매장 내에서 어떻게 내가 대접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 뭐 심지어는 말투도 그렇고 용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고객한테 안내해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 되게 틀리죠. 뭐 이니스프리 강남점의 경우는 이제 그 매장 자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바구니 두 가지를 어 그린 컬러 그다음에 레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컬러를 집었을 때는 뭔가 내가 좀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레드 컬러의 경우는 내가 그냥 현재로서는 어떤 제품을 정하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이 쇼핑을 하도록 나를 좀 이렇게 놔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것으로 무언의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함으로써 남성 고객의 유입이 많아졌고요. 남성 고객들이 단순하게 거기서 뭐 아이 쇼핑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화장품 매장을 남자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이렇게 깨우치 않게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인제 그런 어떤 좀 편안한 쇼핑을 하게끔 함으로써 매출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고객 자체가 훨씬 뭐 남성 고객들이 늘어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매장 내에서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 대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 원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좀 이 어떤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 여러 가지 인제 뭐 진열을 통해서 좀 더 머물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화장품 매장이 아니라 이제 마트 같은 데도 보면은 입구와 출구에 대한 어떤 레이아웃을 바꿈으로써 최소한 한 30분 정도 뭐 머물게 한다든지, 또 30분 정도 머물게 되면은 매출이 얼마큼 나온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매장이 들어가고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 얼마만큼 스테이를 시키냐, 이거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스토어 마케팅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떤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쁜 거라든지 자기가 어떤 경험한 거에 대한 부분을 각자의 SNS에다가 남기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벤트가 됐든 아니면 어떤 그런 요소들을 곳곳에 만들므로 해서 어 비방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방문을 아직 안 한 고객한테도 '아, 이 매장을 한번 가 봐야겠구나.' 또 새로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요소들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런 어떤 매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한 번 와야겠구나. 다시 오면 좋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신뢰를 주는 거죠. 신념을 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매장 내에서 6 가지의 어떤 그 단계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별도로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인제 패키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는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용기를 보호하는 거야. 뭐 운반의 기능이야.' 이런 걸 떠나서 특히 화장품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인제 화장품에 처음 입문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 화장품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퀄리티 이런 것들이 뭐 일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경험을 통해서 '아 일본 것들하고 왜 우리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깐 우리의 어떤 화장품과 중국의 그것과를 비교를 해 보면요. 그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인제 2%의 어떤 차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컴팩트만 하더라도 예전에 보면 그 일본 제품은 저 똑딱 소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게 어떤 경험이고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정성들 좀 누군가가 뭐 말하지 못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소비자들이 좀 그 우리 K뷰티를 좀 명품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 뭐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제 뭐 최근에 어떤 쇼핑을 하다 보면은 뭐 가격 때문에 인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이제 제품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재미도 있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나름 '괜찮구나.'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본다면은 진짜 이렇게 특히 인제 뭐 플라스틱 사치물 같은 경우는 차이를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결국은 뭐 나라의 위상 차이도 있고 또 브랜드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또 이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인테리어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화장품의 뭐 랑콤 같은 경우는 이런 심볼만 통해서 또 뭔가 좀 다른 격이 다른 그런 것들을 느끼거나 같은 뭐 이 파우더 제품의 경우도 이렇게 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저 제품을 활용함에 있어서 좀 그 어떤 가치를 다르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제 브랜드 판타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나 얘기를 드렸는데 인제 브랜드 판타지는 어쨌든 우리가 인제 가격 경쟁을 벗어나서 진짜 가치를 브랜드의 가치 뭐 상품의 가치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에서 브랜드 판타지를 좀 만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브랜드의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K뷰티에 대한 어떤 지금의 이런 그 나름 가치 있게 온 부분들의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이제 K컬처와 더불어서 이런 상당히 지금 뭐 수출 부분에서도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어떤 가치를 더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브랜드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새로운 신제품을 만든다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처음부터 무조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가 있다는 부분들,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더 음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제 브랜드 판타지를 만들어서 브랜드의 가치를 좀 높여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 수업은 마치고요. 아까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안 됐는데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양해를 좀 구할 건데요. 다음 주는 실시간 강의가 아니라 제가 똑같이 동영상으로 사전에 좀 그 녹화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에다가 한 2파트로 이렇게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이 아닌 뭐 요런 편한 시간에 그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은 그걸로 인제 출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다음 주가 지나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에는 2 분을 그러니까 브랜드 하우스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정해서 그걸 발표하는 시간을 그 중간고사로 대체를 할 거고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끝이고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과제를 그럼 어떻게 내? 네, 과제를 어디다 제출하면 되는지. 일단 메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각자 작성을 하면. 그다음에 네. 브랜드 하우스는 제가 그 양식을 다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 한 장만 딱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걸 작성을 하면서 어떤 브랜드 좋아요. 여러분이 느꼈던 거. 이 브랜드 하우스를 이렇게 나름 채워가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별도로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그냥 과제를 드리니까 딱 한 장을 채워서 내면은 그냥 과제가 끝이라는데 이거는 숙제예요, 숙제. 과제는요,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이 그 브랜드를 분석을 하면서 브랜드 하우스라는 걸 만들면서 이 브랜드는 그런 어떤 하우스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잘 어떤 버무려 놨던 부분이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더라 하는 것들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담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과제를 분석하고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죠. 제가 아마 학기 초에도 그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딸랑 한 장 내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피드백도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좀 해서 저한테 메일로 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 브랜드하우스 일정이 다음 주 수업할 때까지인가요? 제출 시기가. 뭐 다음 주까지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 중간고사 우리가 목요일 날 할 거잖아요. 시간이 21일인가요? 네. 21일 전까지. 혹시 여러분이 뭐 다른 수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빠서 좀 어렵겠다 그러면은 20일까지는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 시간까지는 제가 여유를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세요. 이거 뭐 여러분이 덜 채웠다고 그래서 뭐 점수가 적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 브랜드 하우스라는 거를 좀 한번 뭐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 아니면 여러분이 뭐 담당하는 브랜드면 더 좋고요. 그리고 교수님, 예, 다음 주 그러면은 수업이 이제 7주 차 아니. 예, 목요일 날 수업을 안 하고 그냥 교육 시스템에서 동영상을 그냥 시청하는 걸로 해서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 출석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그 유효 기간은 며칠 정도인가요? 일단 제가 말일까지 할 건데 그냥 그 목요일부터 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들으시면 되겠죠. 네, 목요일에서 다음 주. 이게 뭐 일주일치가 아니니까 뭐 들으면 지금 수업하는 것처럼 실시간 수업하는 것처럼 들어서 그냥 쭉 끝내는 게 제일 낫겠죠. 네, 그냥 알겠습니다. 켜놓고선 좀 딴 일 하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하여튼 여러분 자유스럽게 그건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있나요? 없죠? 네, 다른 질문이 있으면 또 나중에 뭐 카톡이나 이런 데다가 여러분 올려주시면 되고, 아무튼 다음 주는 제가 목요일 이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녹화 영상으로 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